여러분을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자부심과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첨단 무인 경비 시스템은 도난을 섬세하게 감지합니다. 더 안전한 선택을 위해 보스 시큐리티와 함께하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세희 센터장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 여상 아세요? 영화 여상? 예, 지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영화 여상. 예, 다 50 넘으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인천 영화 관광고등학교 국제관광고등학교. 예. 교수님 언제 학교명이 바뀌었죠 이게요? 19년도, 2019년도. 네. 그 전에 우리 인천 영화여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 영화여상 나오셨습니다. 인천 여자정보고등학교, 그리고 인하대 교육원에서 사회복지 또 전공하셨고요. 자격증을 한 20개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 이 센터장이 거짓말하나 봤더니 자격증 적은 것만 제가 지금 한 장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다. 병원 코디네이터, 바리스타, 음악심리 상담사, 방과후 지도교사, 스토리텔링 수업 지도사,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 가족심리 상담사. 그만할래입니다. 손 넘어가겠어요. 이거 진짜 다 따신 거예요? 네. 정말로 따셨어요? 네. 제가 숙연해집니다. 네. 바오루 노인요양원 시설장 지내셨고요. 세임요양원 대표도 직접 운영하셨다고 했던 그 세임요양원이고요. 부천 그림요양원의 시설장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센터 센터장으로도 재임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이현준 교장 선생님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영화여상을 관광고등학교 특성고등학교로 바꾸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시는데 저도 애먹었어요. 이렇게 쉽지 않게 오시는 분인데,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만드시고, 이 학교가 또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화장을 뭐 여기 눈썹 화장 가능하게 하자, 아니면 파마 하자, 이거를 학교에서 결정 안 합니다. 학생이 결정을 합니다. 이건 어느 고등학교라고 이런 학교죠? 이런 학교를 좋은 학교. 좋은 학교니까 이게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자율모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제가 이름을 정해서 자율성장문화. 이 명칭도 그 선생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예. 자율성장문화학교. 네, 인천의 유일한 자율성장문화학교고요.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경쟁률이 2대1가 없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이제. 여기는 딱 들어가면 저도 학교를 가봤는데 취업할 친구, 대학 갈 친구, 유학 갈 친구 이렇게 나눠서 맞춰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사실 영화 여상이 국제관광고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인천을 대표하는 학교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기 학교를 지금 이끌고 계신 이현준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이거를 하고요. 이 선생님 오늘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두 분이? 우리 임세희 센터장은 2000년도에 대학 입학 처음 했어요. 그때 제가 저는 이제 교직 10년 차 됐을 때인데 그때 처음 교직을 만났습니다. 교과 선생님으로. 네, 교과 선생님으로. 네. 그때는 총각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 다르세요. 네, 맞아요. 이게 나이가 있었나요? 그때 만나셨을 때 우리 그 원래 영화 그 관광고등학교가 그 장애한 학교 학급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없었죠. 근데 어떻게 그 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 체험부터 일반학교 다녔고요. 예. 그리고 경포 여자중학교 나왔는데, 예. 거기에도 어느 학교를 갈까 고민 중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인문계를 가지고 원하셨고, 네. 저는 지금처럼 컴퓨터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또 제가 또 그 당시 때는
내일까지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내일까지 운영하는 부서 영화에서 다니고 싶어서 A지만 B지만 한지만 해서 영화여상 그리고 옆에 있는 인천여상 그리고 하진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면접을 보고 제가 면접을 봤는데 떨어질까봐 굉장히 기도를 하고 갔는데 예. 다행히 장애가 있다 해도 그때 제가 다녔을 때는 영화여대 동부고등학교였는데요. 예. 일지망이 저기 동부차니까 일지망이 서문자동학과 그리고 선지망이 경북과였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일지망 동부차니까에 합격을 해서 네. 선생님들이 그때 편지를 안 가지시고 그 있는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 제가 입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는 있는 게 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명령을 뿌리치고 마침 영화 여상을 가서 내 학과 선생님이었던 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애 등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애를 지금 갖고 계신 거였어요? 현재 제가 내분면 장애를 갖고 있고요. 예. 선천성, 제가 어디서 후천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선천성이라는 거 알게 됐는데 내분면 장애 동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애가 있고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좀 따돌림 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당시 학생들? 우리 임세희 센터장은 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 네, 똑같이 생활하고 예. 똑같이 감당해서 그 뛰고 놀고 그때는 휘체를 안 듣기 때문에 괜찮아. 학교 가면서 지금 고반해봐요. 근데 따돌림 당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 휘체를 제가 2018년도에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네. 휘체를 타게 됐고요. 예. 그때는 거회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A베이터가 없어도 6층까지 컴퓨터 수업을 받으러 왔다 갔다 했었고요. 아, 학교에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나 봐요. 옛날 건물이니까 예. 일 정도로 네. 아주 고경사에다가 예. 이게 폭이 좁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그럼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했나? 미안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거 빼놓고는 네. 반이 한 4층에 반이 배정이 되면 네. 2층에 있는 반을 바꿔주시기로 했고요. 아. 또 화장실 가까운 반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네. 지도를 해주고. 사실 학교 가면은요, 교장실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 투명이야. 그냥 유리로 보여요. 교장님 뭐 하는지 다 보여, 안에서. 그러니까 장난을 못 하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하게 학교를 꾸며놓으셨는데, 임세희 학생이 공부하는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인 건 아래층, 화장실 가까운데,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임세희 센터장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괜찮아요. 늘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임세희 학생이 그냥 다리도 다 오므라지고, 네. 근데 연수만 좀 어느 정도만 쓰고, 그랬었는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 건물이 많이 좋아지고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다 턱이 있고 계단이 있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늘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임세희 학생의 그 교복 치마 입으면은 항상 무릎하게는 항상 괜찮고 빨간 앞뒤다 그렇게 그거 예. 바르고 그래서 그 앞에서도 그렇게 넘어져요. 그러면 좀 처치하면 일어나서 나 괜찮아요. 늘 괜찮아요. 네. 제가 수업할 때도 보면은 어떤 학생들보다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연필을 주면 이렇게 감자 같았어요. 이렇게 꼭 쥐고 예. 그리고 왼손으로 다 필기하고 다 쫓아하고 또 점수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뭐 강당 수업하려면 또 몇 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다 올라와서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이가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그냥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할 정도로 보니까 똑같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얘기시네요.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고관절 돼서 이제 상당인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더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왜냐면 휠체어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리가 오므라진 상태로 가니까 네.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는 것 같아요. 무릎하기 성한 날이 없었던 그런 세. 임채희 센터장 학교 다닐 때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건강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소문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냥 유명을 달리할 뻔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세이가 고3 때 모든 혈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고 이게 꼬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수술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세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겠다. 모든 기능들이 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선생이지만은 우리 세이를 보면서 열심히 살지만 네. 세이가 몇 살까지 살까? 20살까지 살까? 3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런 터에 또 그런 혈관이 다 붙어가지고 다 이게 오므라지고 꼬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또 확장해야 되고 또 이식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또 대수술을 하는 거 볼 때 정말 세이는 오래 못 살 거야.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다 우리 세이 돕는 거를 이제 해서 현금을 먹으면서 제가 세종병원에 옆에 가서 네. 세종병원이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는 거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그 기록을 조사해 주는데 예. 그날도 또 우리 세이가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괜찮아요.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예. 전 학생이 다 선물까지 모아서 갖다 주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업도 하고요. 또 계속 공부도 해나갔는데,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언제? 제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없었고요. 제가 좀 simple 얘기지만 저도 장애인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피해를 났어요. 네. 제가 비대면으로 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는 몸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비대면이랑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장애인들만 보면 놀이터나 길거리에 그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도와서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빠져나가기나 배워서 그렇게서 정리나 사무소로 빠져나가야겠다. 그냥 그런 직업을 취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예.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이 예. 지금도 있을 텐데 사정법인 나눔에 그때 고혈동 거기에서 있었던 그 단체도 알게 됨으로써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시면서 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나눔에 와서 감사요 체험해야 네. 좀 좋겠다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접만 하고 지내다가 우연찮게 그냥 일반 그 회사 예. 체험하다 보니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기자님들과 경제, 기자님들과 차별, 네. 거의 평양과 그 오해를 공부하는 속에서 제가 거기에서 좀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럼 내가 장애인들 위해서 네. 내가 그동안 잘못했지 생각했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네. 자유롭게서 나보다 더한 장애인들 위해서 좀 일을 해볼까?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조금씩 가는 걸 갑자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재능대학교도 졸업한 후에 미나리 교육원에 다시 사회복지사 전공함으로써 낮에는 그 사회는 밥을 나누면서 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예. 6시 퇴근을 하면 미나리 교육원에 가서 야간으로 네.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사회복지사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드라마보다 더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경례방수 한번 치시고 싶으시죠? 자, 이제 사회복지사 원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보다 더한 장애인을 돕고 싶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직장 끝나고 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교장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보통 학생들 졸업하고 교장 선생님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인연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연락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나 SNS를 예. 잘 하다 보니, 처음에는, 졸업하고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연락 못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이현이 부장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선생님, 저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 페이스북 통해서 또 다른 선생님 만나게 되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다시 예. 만나게 됐어요. 유상 선생님, 지금 우리 임세희 사회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로 보는데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 사회 가서 당당하게 사회 구성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학교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물리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많은 얘기하잖아요. 인식 개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임세희 우리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에 대한 편견 그런 것들도 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게 불편한 뿐이지, 그죠? 약간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세희 학생이 3년 동안 학교 생활에서 그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불하지 않고. 제가 사실 우리 임세희 학생하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학교에서 경험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 손가락이 2개밖에 안 뺏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간에 어떤 수공업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아마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렸을 때 손이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 친구는 여기다 군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짝으로서 걔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장난칠 때 일부러 그 손을 잡고 장난치는 거죠. 그 손 잡고 그 손 갖고 팔씨름도 하고. 근데 이 아이도 또 친구도 그 한 손 가지고서도요. 네. 야구 학생들하고 운동장에서 야구를 해요. 네. 똑같이. 본인이 그거에 불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고, 나도 그렇게 대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세이랑 이런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친구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내 친구, 그 장애 있었던 그 친구하고 세이는 하나. 또 나도 그들에게 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같이 생활하는. 네네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장애아를 두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임세희 센터장 만나보니까 그게 필요 없네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똑같이. 네. 그죠? 다르지 않은. 네. 오늘 거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복지 업무를 하신 선생님들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최일선에서 그분들에게 힘도 보태주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센터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교육에서도 일을 해보고 현재 장애복지로 일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장애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갖고 있는 편견, 그게 깨트려지기가 어렵긴 한데요.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제가 쉬운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을 할 때 장애인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마시고 싶은데 진짜 물이 떨어져서 지금 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장애인들은 내가 쉬어서 저기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장애인들 또한 인식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속 조언을 할 테니, 선생님들도 혹시 혹여나 장애인들이
미처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와 선생님들이 힘들게 한다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일관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 불편하고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올해 35년째 교직에 있습니다. 평생 교육현장에 있었고, 이제 올해 저한테는 교장 8년이 돼서 법적으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교단을 이제 떠나는데, 떠나도 내가 이제 교육과 관련 일들을 하겠지만, 교육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들이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어떤 그런 학교의 공간들이 불편한 몇 개 물리적인 환경들을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더 개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까 오늘 여기 좀 일찍 왔거든요. 임채 학생하고 이렇게 만나서 가까운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휠체어, 저도 휠체어 같이 가는데 이 인도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찻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차들이 막 다니고 저도 꽤 애를 썼어요. 이 생각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런 노력이 아직까지는 참 실질성을 넣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한 직업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몇 년 되면 또 한계 직업입니다.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우리 장애인을 가진 장애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생 교육, 삶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대전역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 가진 사람들한테는 기회다. 내 말에 이제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직업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 물리적 이런 것들이 어려운 우리 장애인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시대가 변하면서 기회가 되겠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또 교육도, 평생교육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세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정답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해답이다. 이런 저는 내려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분청지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